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40, 50대 10명 중에 6명은 은퇴 이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 등 생각보다 큰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노후 소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노후 보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꼭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베스트 라이프 암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한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노후 보장을 제대로 준비해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전해드립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후하고 또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질병은 암, 뇌, 심장이죠. 암은 일단 진단을 받으면 치료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생활비가 끊기죠. 뇌하고 심장의 경우는 장기간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간병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가족분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균적인 질병 의료비입니다. 암의 경우는 2천만 원대, 뇌는 5천만 원대, 심장은 4천만 원대인데요. 제 아는 분은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몇 년째 비용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요양비와 15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매달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죠. 암은 종류별로 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적게는 1,000만 원대, 많게는 6천만 원대 비용이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치료비 이외에 교통비, 간병비가 추가로 발생을 하죠. 특히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숙박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만 걸리는 걸까요? 예전에는 20대 이전에는 암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0대, 30대 분들이 조기 암 발병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20, 30대 분들은 혼자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혼자서 식사하시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암 대부분의 20, 30대의 암 발생 1위는 위암인데요. 위암의 70%가 미만성 위암입니다. 미만성 위암이 뭘까요? 미만성 위암은 암세포가 위 내벽을 파고들어서 자라는 미만성 위암은 암세포가 군데군데 퍼지면서 위벽을 파고들어서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위암 병변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병변이 보일 때는 이미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암만 중요한 질병이 아니죠. 혈관 질환도 중요하죠.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가족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4.5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 2배, 고지혈은 약 1.8배의 위험률이 있는데요. 특히나 부친이 중풍 환자였다고 예를 들으시면 한 2.4배의 위험 발생률이 있고요. 모친이 중풍 환자였다 하면 1.4배 위험 발생률이 있습니다. 제일 겁나는 질병은 아마 치매일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치매가 소재가 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는데요. 치매는 가장 높은 진료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균 진료비는 1,230만 원이고요. 평균 입원 일수는 186일인데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12년이나 15년 동안 앓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비가 1,230만 원은 턱도 없겠죠. 그러시면 오늘의 플랜입니다. 만약 내가 보장도 필요하고 노후 준비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플랜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중증 치매의 진단을 받으시면 먼저 걸리는 질병 진단을 받으시면은요,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만약 내가 암보험이 2천만 원이 있어요. 하지만 2천만 원 갖고는 아까 보셨듯이 6천만 원, 8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이나 중증 치매 둘 중에 먼저 걸리기만 하면 매달 10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이 소외감을 먼저 진단을 받으시면 2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외감은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 남자의 경우는 생식기암의 진단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받으시고요. 그 이외에 일반암이 걸리시면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요즘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1,0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15세 자녀를 이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매달 32,600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면 30년 동안 납입하면 총 납입하는 원금은 1,17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15세부터 암보험을 1억 2천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 32,600원이라는 돈으로. 그리고 이 보장을 쭉 받으시다가 70세 노후자금이 필요하셔서 이거를 만약 해지를 하셨다 하면은 해지 환급금이 203%고요. 금액은 2,388만 4,900원입니다. 내가 낸 돈은 1,000만 원대고요. 받으시는 돈은 2천만 원대예요. 그러면 만약 보장이 필요하신 분이 15세 자녀를 가입했을 경우에 매달 32,600원이라는 돈으로 1억 2천만 원 최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보장은 확정적으로 6천만 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치매보다는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암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확정적으로 6천만 원은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5년 이후에 생존을 하셨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해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암보험 준비하시기가 32,600원이라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치매라는 질병 위험으로부터 보장도 받으면서 이게 나중에 내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아닐까요? 구체적인 보험료입니다. 20대 분들은 45,000원, 여자는 37,700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174%, 148%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나이가 50대다. 그러면 20대 분들만 준비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0대면은 14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시고요. 만약 보장이 필요 없고 노후가 필요하시다 하면 그때는 60%의 환급률이기 때문에 정작 보장은 40%의 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부터 16세까지입니다. 암이나
치매 둘 중에 하나 먼저 걸리면 매달 100만 원씩을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진단만 받았다 하면 최초 5년간은 확정으로 무조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나눠서 받든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든 가능하시고요. 만약 5년 이후부터 생존해 계시면 최대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장은 무일지이기 때문에요. 납입하는 중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납입이 끝나면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60%, 200%의 해지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은 암하고 치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건을 추가로 하시면 4가지 중에 1가지가 먼저 발병을 하시면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갱신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갱신도 괜찮거든요. 이 보장은 비갱신만 했지만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갱신, 비갱신 선택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연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플랜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암이나 치매에 걸리면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후 준비 제대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증권은요, 제 지인분의 어머님의 예. 증권이세요. 네, 왜 이걸 저한테 주게 됐냐면 보험을 가입하시고 지난 2년 전에 위암을 한번 발병을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신 네, 네, 분이네요. 이미 받으셨는데 요번에 다시 이제 원발암으로 재발이 아니고 원발암으로 림프암에 발병을 하셨어요. 또 그래서 이 예. 증권을 주면서 혹시 뭐
사실 보험을 들어놓고 뭐 또 받을 게 있나 궁금하잖아요. 네. 안 받는 것보다 낫죠. 예. 그래서 뭘 받을 게 있나 보험금 청구를 하고 싶다 해서 저더러 봐달라고 해서 요걸 봐드린 증권인데 사실 이런 보험들 예. 장롱 속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는 보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예. 네, 많아서 요걸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살펴볼까요? 네, 제가 살펴보자면 K사의 베스트 라이프 암보험으로요. 2001년 7월 18일에 가입을 하셨고 이때 보험 나이로 57세 되셨을 때예요. 예. 그리고 만기 일자가 2024년 7월 18일 요게 이제 보면 만기가 80세 만기이신 거죠. 요때는 거의 암보험들이 80세 만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예. 가입을 요때 80세 만기로 잘 가입을 하셨고 계약자는 정땡땡님, 피보험자 정땡땡님 보면 만기 분할 시 수익자를 보게 되면 수익자가 본인으로 돼 있는데 사망 시 수익자가 그냥 사망 시의 수익자로 돼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게 사망 시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청구를 했을 때 가족분들이 다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망 시 수익자를 정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미리 지정을 해놓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 지정을 해놔야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주보험하고 특약 두 가지를 합쳐서 보험료가 43,630원을 납입하고 계세요. 납입 기간은 20년 납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주계약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계약 내용을 보니까 주계약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으세요. 첫 번째로 고해감 치료비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암보장 책임 개시 이후 최초로 고해감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1회 안에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책임 개시일이 뭐냐면 계약일로부터 사인을 한 날이죠. 예.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그때부터 보장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암에 걸리면 못 받는 거네요? 네, 당연히 못 받죠. 근데 또 좋은 게 90일 이후 지금 보험들은 보면 1년 안에 뭐 발병을 하면 뭐 50% 준다 이런 말들이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런 문구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 90일이 지나면 100%를 다 지급한다는 거고요. 암이 고해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이렇게 세 가지 암인데 세 가지 암이라고 요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약관을 찾아봤더니 코드명이 C40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코드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코드에 맞는 암 진단이 확정이 되셔야 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 치료비 보면 책임 개시일 이후로 일반암일 때 1회 안에 2천만 원, 상피내암일 때 1회 안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1회 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1회 한이라는 뜻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는 딱 한 번만 나간다는 말입니다. 1회 한이라는 게. 예. 네, 그리고 암 치료비에 또 보면 암 입원비는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 초과당 4일째부터 120일 한도 내로 드리는데 1일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상피내암은 3만 원이고요. 암으로 또 수술을 했어요. 입원하고 수술을 하셨다. 그럼 수술 1회당 500만 원, 상피내암은 수술 1회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1회 당이라는 거는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1회 당이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네, 아나운서님 이제 잘 아시네요. 네, 좋은 거네요. 네, 좋은 예. 거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진단비는 한 번밖에 받지를 않는데 수술비는 반복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니까 좋고 수술비가 무려 500만 원이에요. 이때 당시에 보통 수술비 100만 원, 200만 원, 많으면 300만 원이었는데 이 증권에는 500만 원이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술비를 그러게요. 받게 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수술을 하면 또 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암 통원비도 있고 암 간병비라고 그래서 31일 이상, 61일 이상, 91일, 121일 이렇게 입원을 장기적으로 쭉 계속 하셨을 때 매번 각각 2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금액도 크고 좋기는 하나 사실 요새는 뭐 암으로 이렇게 길게 입원을 안 하시니까 맞아요. 네, 예. 별로 필요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축가금으로 주병 내용에서
보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계시면 주계약 보험료로 전액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주계약 보험료는 보험금이 통째가 아니고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중에 주계약 31,100원 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만 드린다는 건데 단 가입 연령이 55세 이상일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57세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한 6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네, 이제 주계약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보면 유의사항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개실 이후 최초 진단되는 암에 한해서 1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일반암 진단이 확정되고 고액암 진단이 확정이 됐을 때 차액을 추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차액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차액이라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고액암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암이 받기가 쉽잖아요. 네. 일반암을 받고 또다시 고액암에 걸렸을 때 뭐 네. 고액암에 해당하는 돈을 또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좀 말이 어렵죠. 예, 좀 그럼 어려워요. 그 차액이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예. 보면,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암으로 최고 이 증권에서 받으실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예. 보면 이미 일반암 진단비를 2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암 받고 나서 최고 한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고 차액 나머지를 드린다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네.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이제 예. 5천만 원 받으시는 게 아니고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특약이 있는데 암으로 사망하시면 1,000만 원을 받게 돼 있고요. 양성 종양으로 수술을 하시면 회당 100만 원, 종양 입원을 하시면 회당 3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장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지인의 어머님께서는 그래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으시고 지금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비 10만 원씩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장점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보장 개시일에 90일 이후에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피 내암만 유사암으로 드려요. 보면 대부분 암과 유사하다고 해서 진단비를 작게 드리는데 요즘 보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도 유사암으로 발병이 된다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예. 이때 당시는 상피 내암만 유사암으로 발병돼서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해도 일반암 진단비로 해서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암 수술비를 회당 지급해 드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을 보면 아까 이제 일반암 발병 후에 고액암 진단 시 차액을 지급해 드린다는 많이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차액분만 지급해 드린다는 단점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은 운이 좋게 일반암에서 원발암으로 새로운 발생으로 된 고액암을 예.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운이 좋지만 사실은 보통 재발을 하시게 되면 전이가 많으세요. 80% 이상 전인데 만약에 전이가 되셨다 하면 차액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암 진단금 없으셨어요. 근데 이 보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들이 다 전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증권들을 보시고 요새는 이제 재진단암이 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재진단암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님들도 보시고 재진단암을 가입을 안 하셨다면 재진단암을 가입을 추가로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신경희 전문가와 함께 K사의 베스트라이프 암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해당 증권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요, 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은 후에 고액암에 걸려서 이 차액에 해당하는 고액암 진단비를 추가로 받으신 케이스인데요. 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보완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증권을 보내주시거나 또 문자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단의 전화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지금부터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우리 남편 건데요. 예. 한 10년 전? 2007년 정도 가입을 한 건데, 그 가입할 당시 저희 신랑이 결핵을 앓고 있어서 좀 어렵게 가입을 한 상품이에요. 예. 네, 지금 현재는 완치가 됐는데, 계속 이 보험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요새 홈쇼핑 보니까 좋은 상품 되게 많아서 저희 신랑 증권이랑 비교를 하니까, 우리 신랑 증권에서는 그 홈쇼핑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담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아픈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예, 그동안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치가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0대예요. 올해 50이시고요. 예. 그럼 지금은 건강하신 상태시고요. 네네. 따로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아니요, 특별히 먹는 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CI 보험에 좀 가입을 해 놓으셨던데 특징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나요? 일단 그때는 아프니까 예. 이거 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좀 가입이 가능해서 준비를 그때는 하셨고요. 좀 알아봤는데 가입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상품이 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막상 다 났다고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그럼 따로 뭐 원하는 보장이나 리모델링 방향이 있으실까요? 잘 모르고요. 일단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랑은 제가 가입한 것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갈아탈 수 있다 그러면 갈아타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보장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유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0대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교보생명 교보큰사랑 CI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계약은 종신인데요.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총 보험료는 26만 8천 원 정도 납입 중이신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10년 전에 결핵을 앓고 있을 때 이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 증권이 잘 가입한 건지 보장을 좀 잘 받을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유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보고 제가 좀 성실히 이렇게 봤는데요. 네. 이 상품이 가입 당시에 결핵 때문에 할증 보험료가 좀 붙어요. 네. 그게 대략 한 3만 원 정도니까 납입 기간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일반 건강하셨던 분보다는 한 72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납입을 하신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일단 계산은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그래요? 낸다는 소리는 예. 들었던 것 같은데 계산은 안 해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CI 보험이잖아요. 네. CI 보험이라고 하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시 먼저 선지급으로 80%를 갖다가 가입 금액에서 받는 상품인데 가입 금액 자체가 솔직히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입 금액 전체가 7천만 원 정도가 되고 중대한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만약에 암인 경우는 크기를 재고요. 심혈관이나 뇌혈관은 말기여야 되고 말기 신부전증 이러한 수술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중대해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일 때 5,6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6만 8천 원 정도가 20년 납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7천만 원 중에서 6,5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만약에 사망을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만 원인데 그중에 CI인 경우 5,6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좀 뒤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CI 보험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암의 같은 경우도 크기를 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크기를 재서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데 그 선지급 사유 때문에 이런 진단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외감으로 뭐 200만 원, 뭐 양성뇌종양 400만 원, 뭐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는 있지만 뇌출혈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1,000만 원. 그 외는 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입원 일당, 뭐 성인병 입원 일당, 뭐 이런 것들 있어봤자 사실 뭐 큰 질병이 걸렸었을 때 우리가 병원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턱없이 좀 부족한 현재 그런 보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남편분이 암에 걸려서 그 크기에 해당이 돼서 5,600만 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다른 질병에 걸렸었을 때는 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1,400만 원 정도 남은 거 빼고는 그 외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최대한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6,500만 원을 납부를 하셔서 7,000만 원을 받는다? 상당히 조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네. 지금 납입을 12년 가까이, 11년 좀 몇 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은 상당히 많이 했지만 납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험을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해약환급금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대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할증보험료 3만 원에 대한 해약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좀 과감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 보장을 받기에는 현재 지금 남편분이 건강하시고 아직까지는 보험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정리를 좀 제가 의견을 갖다가 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반대적으로 이 보험이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 남편분은 믿을 만한 보험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세 군데를 총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각종 질병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이러한 수술비 위주와 질병 후유장애를 같이 섞어서 네. 지금 리모델링 플랜 A로 보험료 한 13만 원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리모델링 2로는 진단자금 위주로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그 다음에 암진단비도 3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좀 치료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진단자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 또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1만 8천 원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실손 의료비가 없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결핵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준비를 많이 못 하시고 시간이 가면서 그냥 넘어갔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실손 의료비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해보니까 아직 남성이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으셔서 지금 19,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네. 약 한 27만 원 정도? 예, 지금 현재 납입하시는 그 보험료 수준이에요. 그리고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을 정리를 했었을 때 대략 한 70에서 75% 정도의 해약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돈을 갖다가 이 보험에 적립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예,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남편분 가지고 계신 증권이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 가지고 계신 CI 보험이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보장받기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네.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로 3대 진단비나 수술비 좀 유리하게 젊으시니까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실비 따로 준비하시고요. 네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을 주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예.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가족력이 아버지가 이제 뇌암으로 사망했고요. 위암이요? 네네네. 예.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병원 갔다 온 이력도 있고, 근데 보험 가입한 거를 이제 방송 보다 보니까, 예. 입원비라든가 수술 받은 그런 거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병원 다닐 때, 네. 뭐 특별히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지, 근데 현재 제가,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직업 때문에 그 골프장 캐디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예, 물리치료도 받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좀 걱정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7이요. 47 되셨고요. 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병력 이외에 또 따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실까요? 다른 건 없는데 이제 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뭐 가족력 그래서 예,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뇌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고 걱정되고요. 있는 보험에 대한 고민은 또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이 뭐 이게 언제까지 가입이 보장이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그런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를 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가지고 계신 증권이 갱신형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신경이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7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9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올라이프 100세 건강 파트너 보험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100세 납의 3년 갱신 상품으로 보이네요. 총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갱신형인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도 복용을 하고 있고 가족 중에 위암 병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력이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신경이 전문가님 통해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이거 리모델링 뭐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직업이 캐디시라고 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다칠 위험이 좀 높으시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고 또 뭐 치료 중인 병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허리 디스크로 치료하고 계시고 네. 뭐 혹시 2년 안에 입원 수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3개월 안에 의사가 뭐 수술해야 된다, 무슨 질병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그럼 5년 안에 암도 없으시고요. 그런 거 없고요. 네, 근데 또 아버님께서 제가 특히 위암인지 뇌암인지 어떤 암이셨어요? 뇌암이요. 뇌암이셨구나. 네.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계신 증권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네.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험으로 해서 15만 2천 원 납입하고 계시고 여기 네. 보시니까 갱신형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싹 다 갱신입니다. 예. 그런 건가요? 네, 빠짐없이 3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47살이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갱신 주기를 맞이하실 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보험은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앞으로도 더 네. 많이 오르실 거예요. 예. 그리고 갱신 아닌 게 상해 사망 1억 하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보장받는 상해 후유장애 1억 요 두 가지가 갱신이 아니시고 나머지 다 갱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좀 크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가요? 지금 아프시잖아요. 약도 드시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갈아타시려고 하시는데 보험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이게 걱정이시잖아요. 네. 근데 325라서 유병자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들이 많으니까 그 걱정은 좀 내려놓고 들으세요. 예. 네. 그러면 문제점이 보면 갱신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성인병 보장이 없으세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성인병 보장이
뇌출혈이라던가 이렇게 보장이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게 걸렸을 때 받으실 수 없는 뇌출혈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 아버님 내암이라고 그러셨는데 고해감 진단비 따로 들어가 있는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네. 직업에 대한 위험도가 있으신데 상해 보장이 없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보험은 제가 볼 때는 예. 가져가셔야 할 이유는 없는데, 이제 약을 예. 복용하시고 치료 중이시라 하니, 실비는 예전 실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이 보험은, 실비하고 후유장애하고 상해 사망만 놔두고, 정리를 네. 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제 정리를 했으니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보험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를 좀 해드려요. 하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고요. 두 번째는 네. 직업이 위험직이시잖아요, 약간. 그래서 네. 상해 쪽은 보장이 조금 더 되는 두 가지로 해서 따로 보장을 해드리도록 추천을 해드려요. 네. 첫 번째로 손해보험 쪽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데, 착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납입하시는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고요. 납입이 완료되신 후에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 보험은 그 대신 이제 해지환급금 초기에 안 드리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보험금이 한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암 진단비 3,000만 원, 그리고 아버님처럼 고액, 이제 뇌암은 고액이거든요. 고해감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성암 진단비, 요건 자궁 쪽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이제 47세이시잖아요. 그럼 네. 조만간 폐경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폐경이 되면 여성들이 자궁암의 발병률이 확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자궁암 진단비를 따로 또 1,000만 원을 넣어드렸고요. 갑상선암, 유사암 이런 거 해갖고 갑상선암 여성암 1위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제 뇌 쪽에 대해서 성인병,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으니까, 고지혈증이라는 게 사실 피가 끈적거리면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어디가 막힐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기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성인병들 수술비를 50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질병에 대해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납입은 20년만 하시고요. 갱신 아니세요. 그 보험료는 13만 원 100살까지 보장 받으시게 하나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직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운전도 하시죠. 네, 운전합니다. 네, 그래서 유병자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가입을 해드린데, 운전자 보험이지만 여기에 상해 담보를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비용 담보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쳐서 수술하셨을 때 100만 원, 입원비 2만 원, 그리고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쳐서 응급실 갈 상황이 좀 발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응급실 가실 때 쓰시라고 응급실 내원비 5만 원, 그리고 아까 후유장애,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실 텐데, 인대 같은 데가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장애율이 한 10% 정도 남거든요. 요럴 때 후유장애 진단금 5,000만 원이니까 10%면 500만 원 요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상해 후유장애 5,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보장 상해까지 같이 해서 했을 때 20년만 납입하시고 보험료는 28,000원, 보장은 100살까지 보장받으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보험을 하면 보험료가 15만 8천 원을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3만 원 남겨둔 거 있잖아요. 이 기존 보험에서. 그래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8만 8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보험료가 그렇게 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추가 부담하시는 게 3만 6천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드린 내용의 리모델링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거, 걱정되는 갱신을 다 비갱신으로 바꿔드렸어요. 네. 그리고 뇌출혈을 뇌졸중으로 바꿔드렸고요.
고해감 진단을 받으셨을 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익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단비 받으시고 고해감 진단비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는 고해감 진단비, 여성암 진단비 요렇게 해서 넣어드리고 성인병까지 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예. 가지고 계셨던 삼성생명 증권이요. 싹 다 갱신이셔서 앞으로의 갱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실 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부 보장이랑 실비 빼고는 좀 정리를 하셔서 3만 원까지 쭉 줄이시고요. 아버님께서 뇌암 병력이 있으셔서 가족력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보장을 착한 보험, 일명 착한 보험으로 좀 잘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운전자 보험의 상위 보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예, 만족하시죠? 괜찮은데요. 예, 그럼 생각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545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여성암 발생률 1위가 갑상선암이라던데요. 저는 소외감 진단비가 30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소외감이라고 적게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유진 전문가님 어떻게 방법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 갑상선암이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비춰보면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갑상선암이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난감하실 텐데요. 지금 요새 나오는 그 상품으로는 갑상선암만 보장해주는 갑상선암 진단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감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적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비 2000, 그 다음에 소외감 진단비 2000 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상당히 좀 나중에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생률이 높아서 소외감으로 좀 빠졌었는데 그래도 갑상선암만 따로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고 하고 또 소외감도 충분히 크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은 저에게 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77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의심 소견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서 암 진단 후에 항암 치료 중입니다. 처음 입원했던 것도 암 입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신경희 전문가님. 네, 참 어렵지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입원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다른 질병이 아니고 검사를 위해서 했지만 진단이 이제 암으로 발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거 맞으시니까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문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194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저축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적금 대신 가입할 만한 상품 있을까요? 예, 유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GNP 3만 불 이상인 그런 나라에서는 3% 이상의 금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향후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3% 미만일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저축이라는 걸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적금이나 이런 거는 너무 금리가 적기 때문에 준비해봤자 큰 이득을 못 보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투자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변액이라든가 아니면 적리식 펀드라든가 이런 쪽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께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노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